자, 스피너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리스트 뷰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스트 뷰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는 심지어 리스트 액티비티 자체도 리스트 뷰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파일 가서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얘기한 것처럼 마이스피너라고 하는 이 화면 창을 남겨놓고 자, 별도로 창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파일, 오픈 또는 뉴 프로젝트 이런 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뉴 프로젝트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퀵 스타트 화면을 가지 않고도 바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마이 리스트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 리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 스피너라고 하는 기존의 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창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마이리스트 2가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거를 줄여보면 자, 마이 스피너는 그대로 떠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창이 뜬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기존에 이클립스를 쓰시던 분들은 이클립스는 여러 개 프로젝트가 왼쪽에 프로젝트 창이 쭉 보였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하나의 창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대신 창을 여러 개 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다가는 리스트 뷰를 구성을 할 텐데요. 좀 더 단순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어댑터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기존의 API에서 제공되는 것만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를 한번 같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텍스트 뷰를 없앴고요. 버튼 하나 그냥 갖다 놓고요. 우리 했던 것처럼 리스트 뷰를 레이아웃에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레이아웃을 이렇게 쭉 팔레트를 내려보면 리스트 뷰가 여기 있죠. 자, 이거를 갖다가 버튼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리스트 뷰라는 아이디로 해서 리스트 뷰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반 차이가 없겠죠. 자, 그러면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돌아가서 자, 액션 바이 액티비티가 아니라 메인 액티비티가 리스트 액티비티를 한번 상속하도록 해볼게요.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액티비티를 상속하도록 한번 해보고요. 자, on create 안에서 자, on create 안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별도로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레이아웃에 추가된 걸 찾지 않고도 리스트 액티비티로 바꾸면 얘가 리스트가 포함된 레이아웃을 내가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자, 그걸 인식을 하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쓸 수가 있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쓰려고 했더니 자, set content view라고 해서 그냥 화면에 리스트 뷰가 들어가겠네요. 자, 일단 여기다가 자, set list adapter라고 해서 그냥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자, set adapter가 아니라 set list adapter가 있는데요. list activity를 쓰면 set list adapt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new array adapter라고 하는 거 한번 추가를 해보자. 여기에 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을 지정을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의 string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소괄호 넣고 this라고 자, 컨텍스트를 넣고요. 자, android.r.layout. 해보면 심플로 시작하는 것 중에 아까 스피너 말고 리스트가 있고요. 아이템 1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미리 정해진 레이아웃인데 자, 리스트 뷰의 아이템을 위한 레이아웃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아이템스라고 넣고요. 이 아이템스는 우리가 아까 아이템스가 아니죠. 네임스죠. 네임스는 우리가 아까 했던 자, 마이스피너에서 넣었던 그것과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names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가지고 와서 자, 변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한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set list adapter를 이용해서 자, 리스트 뷰를 구성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레이아웃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는데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까? 어떻게 실행이 될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하고 set content 그대로 놓고 리스트 액티비티로 바꿨고 set list adapter를 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동작한다면 그게 왜 이상하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한번 수정을 해볼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일단 실행을 해보죠. 자, 뭐가 되긴 되는지, 에러가 나진 않는지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저번 시간에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직접 다 구성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스피너처럼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어댑터 정의도 안 하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에러가 났죠? 그죠? 자, 에러가 났어요. 에러가 왜 났지? 한번 가서 로그 레벨을, 아래쪽 로그 레벨을 에러라고 하는 걸 표시하고, 여기에 필터라고 하는 걸 노 필터로 넣어보면 저렇게 에러가 표시가 바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자, 여기에 잘 보시면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아이디가 자, 리스트여야 된다라고 나오죠. 리스트여야 된다. 자, 이건 뭔 소리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레이아웃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 다시 가볼까요? 자, 레이아웃에다가 리스트 뷰를 추가했는데요. 이 리스트 뷰의 아이디가 리스트 뷰예요. 근데 기존의 안드로이드 API에서 이렇게 리스트 뷰가 레이아웃에 있으면 그거를 아까 그렇게만 해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리스트 뷰에 데이터를 넣어주고, 아이템을 위한 어댑터를 그렇게만 해줘도 아이템을 위해서 이 레이아웃, 그죠? 그 뭐죠? 어댑터라고 하는 게 여기 액티비티 main.xml에 있는 리스트 뷰 태그를 내부적으로 찾아서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얘가 아이디는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걔를 찾아서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애를 찾아서 쓴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에러가 또 나는지, 자, 그 다음에 그 에러가 나면 에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스트 뷰의 아이디는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변경을 했어요. 아이디를 변경을 했고요. 일단 다시 실행을 해서 실행이 되는지 볼 건데요. 또 에러가 났네요. 또 가봐야겠네요. 네. 자, 에러로 해놓고요. 자, 이거는 필터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가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자, 빨간색으로 보이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android.r.id.list 이렇게 되네요. 아, 이게 그냥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디 뿐만 아니라 결국엔 android.r.id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제대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한번 또 바꿔서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여기에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었고, 자, 여기에 있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걸 한번 없애볼까요? 자, 이걸 한번 없애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구성과 뭔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점점 느껴지고 있죠. 자, 어쨌든 한번 에러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에러가 나는 거는 요 에러가 났을 때 여기 있는 이런 형태로 아래쪽에 있는 여기 로그캣에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하고 본다라고 하는 거. 자, 그걸 우리가 지금 같이 해본 거고요. 자, 에러가 났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러로 로그 레벨을 바꾸고 노 필터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러가 아닌 상태에서는 버보즈에다가 필터를 별도로 에디트를 해서, 자,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로그를 사용할 때 로그캣으로 보낼 때 태그를 쓰는 거, 그걸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걸 지금 같이 한번 해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떴어요. 그죠? 자, 이게 떴어요. 와, 이제 리스트가 떴는데, 자, 잘 보시면 우리가 activity main.xml이라고 해서 화면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버튼 넣은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리스트 이렇게 뭐해? 아, 이게 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화면 전체가 리스트로 보이는 건가 보네요. 그리고 거기에 set list adapter라고 해서 이걸 집어넣으면 거기에는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걸 넣으면 에러가 생기나 보네요. 자, 그거를 직접 한번 같이 본 겁니다. 결국에는 자, 이런 형태로 만약에 만들 거라면 자, 화면 전체가 리스트 뷰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간단하게 테스트 형태로 만드는 앱 빼고는 실제 앱은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아까 스피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쓰지만 자, 리스트 뷰는 되도록이면 직접 구성을 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러까지 한번 다 만들어 보면서 같이 한번 봤고요. 자, 샘플 프로젝트에 보시면 자, 요 샘플 프로젝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리스트 뷰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